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36번째 순서 문제였었고요. 이 글은 이제 첫 문장도 나오는데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의 한 3분의 2 절반 조금 넘는 부분까지는 습관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글의 이름이 샥 바뀌면서 습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조되고 있는 구조의 글입니다. 그래서 원문 이제 순서 문제긴 했는데, 그 습관에 대한 그 흐름이 바뀌는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위치 문제도 출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서술형 문제로 낼 만한 어순별이라든지 문장 변환이라든지 낼 만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자, 보면서 갈게요. 자, 첫 문장 얘기했던 것처럼 습관의 어떤 장점입니다. 그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빈칸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 형용표 한번 쳐볼게요. 자, 습관이라는 건 creates the foundation for mastery.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mastery, 여러분이 뭔가 완성을 해 나가는, 뭔가 대가가 되는 그러한 foundation, 기초, 근간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이라는 게요. 자, 구체적인 예를 좀 보자고요.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자, 체스에서는 그러면서 나오는 요 문장, 이제 체스의 어떤 구체적인 비교, 예시죠. 예시 비교가 아니라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부분인데, 이 문장이 서술형 문제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을 바탕으로 지금 문장이 쓰여졌는데요. 강조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도 있는데, 이 only after 하고 나와서 이 that 사이에는 여기까지 그냥 앞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해석을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체스에서는 오직 뭐뭐한 후에야 이고요. 그 다음 이거 혹시 몰랐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after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단순히 명사 하나가 나와도 되고, 지금처럼 주어, 동사가 나와도 돼요. 알겠죠? 즉 basic movements,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어떤 말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체스의 말에 기본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have become automatic, 굉장히 자동적이 된, 이런 것들도 이제 빈칸이 될 수 있겠죠. 자동적이 된 후에야 그냥 툭 하면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후에야 a player, 선수가 can focus on the next level of the game. 그 게임의 다음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게 수학 공부도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이건 어휘건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완벽하게 쌓여야 그게 몸에 체득이 돼서 딱 새로운 문장을 읽었을 때, 혹은 새로운 지문을 읽었을 때 바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수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고2 모의고사니까 2학년 친구들 삼각함수 어렵잖아요. 사인 코사인 법칙도 제대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문제풀이 다다다 한다고 되겠어요.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몸에 익혀 있어야 되는데, 딱 튀어나올 정도로, 툭 찌르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지수로그 잘 안 되는 친구 많죠? 지수로그 함수 잘 안 되면 지수로그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로워져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영어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문장은 it과 that 사이에 이 only after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글 쓰니까 여기다 이렇게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는데, 강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앞으로 툭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도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앞으로요. 다만 하나 주의할 건, only after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낸 것까지는 좋은데, 앞에 이번에는 only하고 출발하게 됐네요. 자, 영어권 이 표현에서 only는 사실 부정어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렇게 하고 나서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딱 이 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9,999가지 거의 99.9%의 모든 경우에는 안 된다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부정어구처럼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어순이 이렇게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져요. 이걸 우리가 도치라고 부릅니다. 자, 도치에 대해서 기본 개념은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포마 도치 구문 보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부정어구가 튀어나오면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지는구나. Can a player focus? 여기 지금 문장 구조 달라진 거 보이죠? 서술형 문제 내기 딱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이디스로 할래, 아니면 시작점을 only after로 할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실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어순배열, 영작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시를 들어준 것까지 이해가 됐고요. 자, 계속 봅시다. Each chunk of information. 자, chun크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각각의 정보 덩어리가 여기가 주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수식어죠. 이제 기억되어져 있는, 수동 조심하시고요. 정보가 기억하는 게 아니죠. 정보는 정보인데 기억되어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 알겠죠? 그러한 그런 정보 덩어리가
이거 주어, 그 다음 수일치 조심하시면서 opens up the mental space. 자, 이때 space는 공간이에요.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줍니다. for more effortful thinking. 좀 더 노력을 요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에 대한 잠깐만 이것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뇌면, 이게 우리 뇌라고 할게요. 우리의 뇌면, 여러분이 지금 체스를 처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수로그 함수를 처음 배우고 있어요. 삼각함수 처음 배우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막 수열 막 순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안 돼요. 막 어려워요. 수열 이렇게 막 이거 뭐야 이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그걸 배울 때는 이게 머릿속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그거 지수로고 그 규칙 하나, 그죠? 삼각함수 그 사인 코사인 법칙 그거 하나 채우는데 온갖 머리에 뇌에 모든 어떤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숙달이 되고 나면, 즉 이제 이 암기되어진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고 나면, 알겠죠? 딱 새겨지고 나면, 여러분 마치 구구단처럼 처음 구구단 외울 때는 1은 2, 3, 6, 2, 4, 8, 25, 25, 10 이렇게 갔던 그랬던 시절에서 이제 딱 지금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거의 구구단처럼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수로그 기본 개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개념,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한 기본 개념이 딱 자리를 잡게 되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이제 아까 이 원래는 다른 이 사인 코사인 법칙에 썼던 다른 뇌의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 다른 이제 지수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알겠죠? 삼각함수 그래프를 넘어 이제 삼각함수 활용 단계로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거겠죠. 이제 이거 외우느라 이제 뇌의 이 용역까지 쓰지 않아도 돼. 나 이제 완전히 각인이 됐어. 이런 식으로요. 마치 구구단 더 이상 이제 완벽하게 각인됐기 때문에 구구단 때문에 머리가 온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걸 이제 새로운 공간, 정신적 공간을 열어준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열어준다 이런 것들은 어휘 문제 내기도 좋고 여기 수일치 맞춰서 어법문제 내기도 좋고요. 특히 선생님이 이제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원칙은 뭐냐면 대부분 반의어 문제로 낼 수 있는 포인트거나 그 핵심을 담고 있거나 뭐 혼동 어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opens up이냐 close up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This is true for anything. 어떠한 것이든 이건 사실입니다. 즉 체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anything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정도가 생략이 된 거고요.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빠진 채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죠? 여러분이 시도하는 그 어떤 것이든 이건 사실입니다. 자, when 여기서 좀 when이 좀 길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다시. 즉 마치 습관처럼 하나 각인이 되면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s. 자, 여러분이 어떤 단순한 움직임들을 알게 되면 근데 so well 너무나 잘. 그럼 이건 so that 구문이 걸려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어법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so that 구문입니다. 너무나 잘 어떤 기본적인 움직임, 구구단, 삼각함수, 뭐 코사인 법칙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되면 그러면 그래서 so that이니까 그래서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생각하지도 않고 즉 습관처럼 됐죠? 그냥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그 무브먼트를 얘기합니다. 그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됐을 때 즉 습관이 되어졌을 때 You are free.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되는 거죠. To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도록. 어디에? 좀 더 발전되어지고 진보되어지고 좀 더 나아간, 좀 더 어려운 그런 세부사항들에. 삼각함수 이제 됐으면 그래프에 삼각함수 그래프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 삼각함수 활용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한 것들에 다시 체스에서 기본 움직임 나이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퀸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이런 걸 어느 정도 익히고 났으면 이제 수싸움 심리전 이런 것들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 문장까지도 계속 나오네요. 자, in this way 이러한 식으로 habit 자 습관이란 건 are the backbone 중추 가운데 뼈대 우리가 말하는 척추가 되는 거죠. Any pursuit of excellence. 어떠한 그런 뛰어남, 위대함, 대단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추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뭐가요? 습관이요. 일단 여러분들 습관이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얘기죠. 뭐 하나 하더라도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투투툭 튀어나올 정도로. 알겠죠? 자, however, 그러나 이렇게요. 여기서 그 이름이 샥 바뀌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위치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습관의 장점, 뭔가 뛰어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나 그래 이름 바뀌면서 the benefit of habits 이 습관의 어떤 이점들은요
come at a cost. 이 cost란 단어는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또 알려드릴게요. 또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까봐. 우린 고지고대로 비용, 즉 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는데 이게 돈과 관련된 지문이 아니면 사실 그 뜻보다는 희생이나 대가라고 먼저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price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님들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문맥상 어떤 가격을 지칭하는, 말 그대로 돈을 지칭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희생이나 대가. 그럼 다시. 습관의 어떤 방금 봤던 그런 이점들은 그러나 대가와 함께 오게 됩니다.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뒤에 보충부연 설명 보자고요. At first, 처음에는 그럼 거꾸로 이런 걸 위치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글의 흐름이 바뀌는 바로 다음 문장을 위치 문제로 내기도 해요. 알겠죠? 처음에는 요런 게 전형적인 올드 인포메이션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처음에는 난 네가 좋았다. 지금은 별로거든. 이런 느낌이죠. 원래는 나 날씬했어. 그럼 지금은 좀.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할 생각이었어. 그럼 지금은 안 한다는 느낌이죠. 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각각의 그런 반복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쭉 하는 그런 반복이 develop fluency, 굉장히 유창함, speed, 속도, and skill,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주고 발달을 시켜줄 겁니다. 처음에는요. 촉촉촉촉 하면서. But then, 그러나, then, 그 후, then은 뜻이 많아요. 그때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런 뜻도 됐고, 그 후 이런 뜻도 돼요. 여기서 이제 그 후 이런 정도. 그러나 그 후, 이때 as는 뭐뭐함에 따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습관이란 게 becomes automatic, 자동적이 됨에 따라, 사실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이죠. 그럼에 따라, 이런 것들 빈칸 내기 너무 좋네. 혹은 어휘요. 여러분이 덜 민감해집니다. 그러한 피드백들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구구단을 잘 외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습관이 하나 들었어요. 뭐 운동을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혹은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 습관이 하나 들었어요. 집에 가서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는데 이제 그걸 하나씩 피드백하는데 이제 좀 덜 민감해지고 좀 둔해지는 거죠. 원래 의뢰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부연 설명을 또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을 위치 문제로 낼 수도 있죠. 또 왜? 이 다음 문장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보충부연 설명이 나오니까요. 즉, you fall into mindless 이런 것도 어휘 내기 너무 좋죠. mindless repetition. 이제 마음이 없는 그냥 공허한 이렇게 반복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으악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습관처럼. 습관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냥 크게 정신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mindless 이런 거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반여 패턴으로. 또 보세요. It becomes easier. 이제 그게 더 쉬워지는데요.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그게 더 쉬워지는데 그럼 여기다 easier 더 쉬워지냐? 아니면 harder 더 어려워지냐? 반여 문제도 넣을 수 있고요. 뭐 하는 게 이런 것들이요.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let slide, let something slide는 직역을 하면 let은 내버려 두는 거고 slide 미끄러져 들어오도록 쭉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즉 실수가 그냥 쓱 들어오는 걸 내버려 두게 됩니다. 실수에 둔감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냥 못했네 이러면서 그냥 별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나면 이제 좀 뭐랄까, 즉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직설적으로 좀 질리는 거죠. 이제 좀 무던해지는 거죠. 맨날 라면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맨 하루 종일 라면만 먹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최종 결론. When you can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즉 최종 결론. 단점에 대한 최종 결론이죠. 여러분이 그걸 해요. 정말로 충분히 잘할 만큼. 근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 또 빈칸 내기 너무 좋죠. You stop thinking. 여러분 생각하는 걸 멈춥니다. 그걸 어떻게 더 잘할지에 관해. 됐죠? How to do it better. 그걸 어떻게 더 잘할지에 관해 생각하는 걸 멈춥니다. 자, 이것도 정말 대표적인 문제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잘 알고 있겠지만 stop ing는 쭉 해오던 걸 멈추다고, stop to는 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뉘앙스죠. 그럼 당연히 생각하기 위해 멈춘다가 아니라 생각하던 걸 stop, 멈춰버립니다. 그냥 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럼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 낼 게 너무 많아요. 중간에 잠깐 서술형으로 문장 나올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장점 얘기하다가 단점으로 바뀌는 그 부분도 위치 문제도 가능했고요. 전반적으로 반의형 문제 낼 수 있는 포인트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문이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포인트 잡아준 것들 중심으로 반복하시면 되고, 아까 서술형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